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여러분들 글을 올린 다음에 아래쪽에서 할 수 있는 기본 기능들, 이웃 기능에 대한 꿀팁들이나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들 싹 다 정리해 왔으니까요. 좋아요도 콕콕, 구독도 콕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올리고 난 뒤에 게시글에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이쪽 설정이 보입니다. 수정, 삭제 설정이 보이고 앞쪽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도 같이 떠 있죠. 설정 버튼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같이 나와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 살펴봤던 포스팅을 발행할 때 그 발행창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나왔죠. 다른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로 글을 보낼 때 링크만 허용하겠다라고 제가 이 글은 그렇게 설정을 해 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만약 본문 허용으로 해놨다, 그럼 여기 당연히 본문 허용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외부 보내기도 발행창에서 내가 설정을 어떻게 했었는지 허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뜬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블로그 글 보내기 수. 자, 이게 뭐냐, 여기 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스크랩 수. 이 게시물을 다른 블로거가 됐든 아니면 내가 내 거를 했든 스크랩이 몇 번 일어났느냐, 이 글에는 지금 3번의 스크랩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공지사항 등록, 프롤로그의 등록 두 가지 묶어서 설명드리면, 내 블로그는 공지사항을 걸 수가 있고요, 5개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공지사항의 등록, 거기서 콕 찍은 글은 여기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공지를 빼고 싶으면 이 맨 앞에 X 버튼을 콕 찍으면 언제든 빠져요. 5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공지는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지로 등록하려면 기존 공지 중에 하나를 내리고 난 뒤에 등록해라,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다음 프롤로그의 등록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프롤로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내 블로그에 딱 들어오면 처음에 어떤 화면부터 보이게 할 것인가, 이걸 꾸밀 수 있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 포스팅을 등록을 해놓으면 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누가 됐든지 간에 내 블로그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무조건 그 글부터 바로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콕 찍으면 등록되었습니다 뜨고요. 이게 지금 처음 들어온 상태예요. 프롤로그에 등록해 놓은 글이 무조건 보인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는 어떤 마케팅에 가장 중요한 글이 있어, 내 브랜딩에 가장 중요한 글이 있어, 오래전 글이라 해도 프롤로그로 등록을 해 놓으면 누가 됐든 내 블로그에 들어오면 그 글부터 바로 보인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는 수정, 삭제 있고 말 그대로입니다. 왼쪽에 보면 점 3개 버튼이 있고 누르면 공유하기 버튼이에요. 그 옆으로 3개의 아이콘이 빠져 있는데 카페, 킵, 말 그대로 내 게시물을 내가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이버 카페로 보내는 기능, 킵이나 메모, 메일 이쪽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다. 즉 어떤 메모의 용도겠죠. 그리고 밴드로 보낼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밑에 링크를 바로 복사해서 그냥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기능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아까 앞서 살펴봤던 블로그 글 보내기 수 기억나시죠? 스크랩 기능. 그 스크랩 기능은 킵이나 메모, 메일, 밴드, 얘네들을 여기서 콕 찍어가지고 밴드로 실제로 공유를 했어요. 그 스크랩 수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다른 블로그랑 카페 2개로 했을 때만 스크랩이 올라간다. 태그가 있죠. 앞서 제가 태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설명을 드렸던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가 제목이나 본문의 내용은 수정 버튼을 눌러서 직접 변경을 해야 되지만 태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태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다시 발행을 한다, 이거 맞느냐? 아닙니다. 포스팅 밖에서도 바로 실시간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여기 태그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런 창이 나타나고 기존에 걸었던 태그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가 쉼표를 콕 찍고 샵을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한글이든 영어든 추가하고 싶은 태그를 넣으면 된다. 하고 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쭉 다시 넘어오면 수정하고 확인 누르면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 그 아래로 공감, 댓글 두 가지가 있죠. 공감, 댓글은 다다익선이다, 무조건 많은 게 좋으냐, 꼭 그렇진 않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경험상 다다익선이 맞다 라고 보여져요. 품앗이를 하는 그런 유행 같은 게 있습니다. 블로그 안에서는 단톡방이든 아니면 어떤 체험단 커뮤니티에서든 내 거 공감 눌러주면 네 것도 눌러줄게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죠. 댓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품앗이 자체를 제가 반대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성의가 없이 다는 댓글 공감도 있다.
더 문제는 공감 쪽인데 이렇게 모바일 창이 있고 이웃 글이 이렇게 막 뜬단 말이에요. 공감 같은 경우는 포스팅을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밖에서 누르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포스팅에 들어가지 않고 공감만 콕콕 찍는 걸 사람들이 왜 싫어하느냐? 체류 시간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합니다. 체류 시간은 내 포스팅에 들어와서 얼마나 시간을 머물렀는가, 그 시간을 네이버에서 다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감만 콕 찍고 가면 체류 시간 0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걱정을 하죠. 근데 이걸 정확히 반대로 봐야 돼요. 클릭해서 들어오지 않았어. 밖에서만 공감을 콕 찍었습니다. 그럼 체류 시간의 집계가 안 된다. 자, 결론은 품앗이 어느 정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씨앗이 분들한테는 품앗이 당연히 필요하죠. 아직 방문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웃분들 한두 분 들어오는 거, 그 이웃 너무 소중해. 저 그 심정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앗이 어느 정도 하는 거 좋습니다. 대신에 내가 다른 이웃한테 갔을 때 좀 진정성 있게 댓글을 좀 달아주고, 그리고 글도 잘 좀 보고, 그리고 공감도 콕콕 눌러주고, 내가 하나 받았다고 해서 나도 하나 하지 말고 나는 2개, 3개 이렇게 하는 성의를 보이면 그러면 진짜 찐 이웃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블로그에 들어왔잖아요. 이웃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버튼이 뜹니다. 내가 만약에 서로 이웃까지 됐어. 그럼 이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요. 눌러볼게요. 진지님을 이웃 또는 서로 이웃으로 추가합니다. 둘 중에 뭐 할래?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부터 좀 정확하게 짚어봐야겠죠. 이웃은 그냥 일반적인 팔로잉, 서로 이웃은 마팔로잉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전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게시글 있죠? 게시글을 어느 선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앞전 시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웃 공개, 서로 이웃 공개, 발행창에 분명히 있었어, 그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다시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일기처럼 그냥 진짜 일기야 이거는, 그러면 나는 서로 이웃한테만 보여주고 싶어 할 때는 이걸 체크하고 글을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로 서로 이웃이 맺어진 사람들한테만 그 글이 보여요. 전체 게시글 놓고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내가 서로 이웃이 아니야. 그럼 그 글이 아예 리스트에도 안 보여. 이웃 공개로 클릭해서 발행을 해도 마찬가지. 최소 나랑 이웃인 사람들한테만 그 글이 보이는 거야. 검색 반영도 안 되고요. 아예 이웃도 아니야. 그러면 내 게시글이 아예 안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게시글 마케팅 글을 올렸는데 초기 3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 뭐가? 조회수가. 그럴 때 포스팅 맨 처음에다가 크게 딱 걸어. 그럼 어떻게 걸 수 있느냐? 이 글은 3일 뒤에 서로 이웃 공개로 바뀔 겁니다. 빨리 봐라 이거야 지금. 전체 공개일 때 3일 뒤에 서로 이웃으로 바뀌는 예약 기능 같은 건 없어요. 내가 체크해서 내가 들어가서 서로 이웃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3일 뒤가 되면 나랑 서로 이웃이 아니면 그 게시글을 볼 수가 없겠죠. 왜? 양방향이니까. 기본 설정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웃 관리 탭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내가 추가한 이웃, 나를 추가한 이웃, 서로 이웃, 신청, 이렇게 3개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추가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리스트가 나오고, 그리고 진님이 오히려 나를 이웃으로 추가했다 그럼 여기에 나옵니다. 각각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들어오면 앞에가 이웃의 그룹명을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재 상태, 서로 이웃이냐 아니면 그냥 이웃이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실제 어떤 블로그가 이렇게 쭉 있는지, 또한 그 블로그에 최근 글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웃으로 추가한 날짜들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 이웃을 찾을 때는 이쪽 위쪽에서 블로그명이나 별명으로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다. 지금 정렬된 이웃 4,663명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추가한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룹, 이 위쪽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건 목록, 즉 리스트고, 두 번째 탭을 선택하면 그룹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나 많은 그룹들을 제가 설정을 해둔 거고, 그리고 그룹명 자체도 아예 비공개로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별로 이웃이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숫자와, 그 중에서도 그 이웃이 글을 썼을 때 새 글이 올라왔네, 어디서? 블로그 앱에서 그 숫자가 몇 명인지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색을 알림은 핸드폰에서 계속 색을 이 알림이 오는 그게 아니고, 블로그 앱에서 맨 앞에 보면 이웃들 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거를 설정을 해둔 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그룹별로는 500명까지 볼 수 있다. 하나의 그룹에 500개가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팝업이 떠요. 그룹 새로 추가해서 다른 데서 하세요 이렇게 뜹니다. 서로 이웃의 제한 맥스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런데 5001번째 누가 이웃 신청이 들어왔네? 이웃을 맺으려고 하면 삭제하세요 그렇게 뜹니다. 혹시 그 서로 이웃이나 이웃을 좀 많이 확보를 하면 제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우선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내 블로그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많을 때 좋은 거겠죠. 내가 마케팅을 할 거야, 내가 뭐 맛집 블로그야, 그러면 맛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으로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게 좋다. 이웃이랑 댓글 달고 품앗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제 막 시작한 블리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내 블로그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 초반에나 어느 정도 하는 거지 내가 장기적으로 무조건 품앗이에만 의지해서 하겠다는 X. 장기적으로는 내 블로그 자체적인 매력으로 이웃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혹시 이웃 수는 어떻게 늘릴 수 있나요? 먼저 가서 인사 댓글을 남기는 게 좋고, 서로 이웃 신청할 때 특히나 멘트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라. 당장 저도 멘트 복사 붙여넣기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거절합니다. 내가 찾아간 그 블로그에서 눈에 띄는 멘트를 넣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실제 하는 활동들, 예를 들면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카페도 운영하고 되게 많잖아요. 카페에서 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예요, 월부 강의 수강생이에요, 이런 멘트를 보면 제가 수락을 안 하겠습니까? 무조건 하겠죠. 근데 그런 멘트 없이 복분만 넣는다? 그냥 바로 거절.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다 그래요. 블로그 좀 하신 분들은 그런 복사 붙여넣기 멘트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 내 성향에 맞는 블로그 이웃을 늘리라고 했잖아요. 오늘의 탑 기억나요? 그 탑 페이지 거기 가면 카테고리별로 글이 쫙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리스트가 더 많잖아. 그 밑에 뜬 블로그들을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그 분들한테 이웃 신청 넣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분들 포스팅에 댓글이 달렸죠. 그 댓글에 블로그를 또 파도 타기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 같은 키워드에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진짜 핵심은 소통이다. 진짜 소통을 해야 진짜 이웃이 늘어난다. 광고성 계정에 대한 서로 이웃 신청을 받게 되면 혹시 거절하시나요? 수락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거절합니다. 땡땡땡 판매왕 이부장, 우리 서로 이웃해요. 기본 멘트. 누가 봐도 진짜 소통을 하기 위한 신청이 아니죠. 이거 그냥 바로 거절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씨앗이 분들이 오늘 올리신 땡 포스팅 잘 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복붙 댓글이 막 달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열심히 대댓글을 달아줍니다.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무시하시면 돼요. 댓글을 지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거기다가 대댓글 남기는 시간 너무 아깝잖아. 그 시간에 진짜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한 댓글을 다셔라. 결국은 근데 내 이웃수가 많아져야 되잖아. 모바일 화면에서 보면 맨 앞에 1207명의 이웃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유튜버들 구독자 되게 많네? 그거 보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업체들이 이 숫자를 보고 체험단을 맡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 숫자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게 블로그 화면 들어온 거고, 여기 보면 서로 이웃 신청 지금 56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이걸 클릭하면 서로 이웃 신청된 걸로 들어와요. 자, 여기서 누가 남겼는지 그리고 메시지가 같이 쭉 뜬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중에서 진짜 이웃을 맺을 사람 먼저 골라내.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카페, 뭐 월부, 강의 이런 키워드들 있죠. 그걸 컨트롤 F로 검색해봐. 검색해서 여기서 뭐 유튜브 쳐봐요. 유튜브 쳤는데 0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돌려.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된 키워드를. 요 30개 중에는 없어요. 한 화면에 30개씩 나와요. 그래서 먼저 받을 사람들만 콕 찍어서 수락을 한 다음에 맨 앞에 신청한 사람 여기 클릭. 과감하게 거절. 자, 그러면 30명의 서로 이웃 신청이 한 번에 싹 다 거절이 됐다. 뭐예요? 거절이 되는 거예요? 네,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이웃을 누가 나한테 신청했잖아. 근데 내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팔로잉하는 상태로 바뀌어요. 아까 제가 이웃과 서로 이웃 설명드렸죠? 이 사람은 나한테 서로 이웃을 신청을 했지만 내가 거절을 하는 순간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쟤만 나를 팔로잉한 상태로 바뀐다. 그걸 뒤져.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블로그의 맨 처음에 들어가면 모바일 화면에서 보이는 몇 명의 이웃, 그게 있죠. 그게 실시간으로 지금 30명 저는 늘어난 거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게 서로 이웃 신청 들어온 걸 자꾸 그렇게 쌓아놓는 거. 그래서 거기가 막 몇백 명, 몇천 명인 사람들도 있어. 그거를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그냥 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쿨하게 저쪽만 나를 이웃으로 맺은 상태로, 즉 내 팔로잉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돌아올 테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